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한보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지금 이제 그 대장동 재판이 진행되다 보니까 대장동 재판과 관련해서 유동규 지금 본부장이 수사받을 때 발표했던 공표했던 진술했던 이런 내용들이 다시 언론에 회자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회자되는 내용은 최근에 유동규 본부장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이제 안 한 이 내용이 이제 1차적으로 지금 알려지게 됐고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그야말로 이제 성남 FC 사건의 핵심 인물 중에 하나가 뭐 극단적 선택이 됐든 뭐 했든 뭐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화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이재명의 측근이 과연 이제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정진상, 김용, 그다음에 또 이 김현지, 뭐 배소연, 뭐 등등 뭐 이 성남 라인 친방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누가 최고 실세냐? 뭐 이런 내용과 함께 그러면은 정진상과 김용희 그러니까 이재명이를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유동규한테 지금 어떤 작업을 벌였느냐 요것이 또 인구의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요 지금 이제 정진상이의 당시 이제 구속영장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그러니까 이제 이 공소장에 나와 있는 이 구속영장에 떠나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고 그 재판에 넘겨졌지 않습니까? 그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지금 인구의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언론의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짚어지도록 하겠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그 언론에서 말이죠. 우리 이제 보수 유튜버 들은 이미 다 다뤘는데 요거를 보고 이제 언론에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재명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로 되어 있는 최고의 가려진 실세는 누구냐 요런 또 추측 보도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동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뭐 이 배소연이도 아니고 김용도 아니고 정진상도 아니고 누구냐 바로 김현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김현지가 과연 그동안에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가까웠냐 그래서요 저도 이제 쭉 보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180억 로비 의혹을 받은 최창훈 판사마저도 당신 김현지 집에서 잤어? 요렇게까지 법정에서 질문했어요. 법정에서. 예. 그러니까 이재명의 공소장에도 이 김현지 이름이 나올 정도가 됐고 김부선이가 교회에 가서 지금 숨었다고 하는데 과거에 숨었다고 하는데 그거 거짓말이다. 누구 집에 가서 숨었느냐? 김현진의 집에 가서 숨었다. 이러니까 아마도 최창훈이가 저런 거를 이제 검찰에서 공소장에 썼겠죠. 그러니까 김현지 집에서 잔 게 맞느냐? 요렇게 차창훈이가 판사가 질문까지 할 정도로 지금 이 김현지와의 관계는 그야말로 하여튼 최고 실세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예, 그래서 김현지가 과연 이재명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 요거를 보시면 얼마나 가까운지를 충분히 아실 수 있고요. 요 여직원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검찰에서 소환 통보를 나오니까 전쟁입니다. 2021년도 9월이죠. 그 문자를 갖다가 이 국회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날려가지고 그때부터 언론의 집중 취재 대상이 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번 국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야당 의원들, 특히 검찰 중에서도 그냥 뭐 평검사가 아니라 고위직 검사 출신들, 뭐 고검장도 있고 검사장도 있잖아요. 대장동 변호사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사람들이 일제히 검찰을 겨눴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검찰이 뒤로 물러설 게 없잖아요. 왜냐? 검찰도 자기네가 칼이 들어왔잖아요. 칼. 아이 검찰이 그야말로 명색이 칼잼인데 칼잼한테 그 야당 의원들이 칼이 들으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검찰이 지금 불을 끓고 이 보복 일종의 이 보복 수단을 지금 찾고 있는데 지금 보복 수단이 검찰이에요. 부지기수죠. 이재명서부터 시작해갖고 예. 그래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지금 당면적으로 거론되고 되는 것이 무르익은 게 여론상으로 볼 때 예. 지금 이제 돈봉투 의원들 11명 있잖아요. 돈봉투 실명 다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선거법 위반 요거 이제 이제 중간전에는 한 24명까지 나왔는데 기소한 현역 의원이 34명으로 늘었다. 이렇게 지금 SBS에서 최종적으로 보도했거든요. 그 중에 민주당 의원이 한 15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돈봉투 의원 11명, 그 다음에 민주당 의원들 선거법과 관련해서 10여 명, 그러면은 20여 명이 지금 검찰의 수사 리스트에 올라간 거예요. 요것들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돈봉투 지금 한 6, 7번을 소환 통보했는데 핑계대고서 아예 응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검찰을 무시하는 거죠. 요것들 말이죠. 전부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되겠다. 이런 여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보복이 만만치 않게 지금 진행될 건데 이건 보복이 아니고요. 정당한 법의 행사로
법의 행사로 이제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은요, 이제 국제적인 이 안보 정세, 국제 정세가 굉장히 지금 험악해졌어요. 자, 우리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러시아한테 파병을 하고 무기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저항의 축이라고 하잖아요. 이란, 헤즈볼라, 하마스. 대대적인 무력 공격이 있어갖고 하마스 지도자들을 싹 다 제거하고 있어요. 이미 헤즈볼라 지도자 제거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항의 축이 이제 이란이 이제 저항의 축의 핵심 리더인데 이란에서도 가만히 안 있겠다라고 하지만 이미 이란은요, 종이 호랑이가 돼버렸어요. 이란은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비를 안 두겠어. 내가 복수하겠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그러지 않아도 종이 호랑이라는 걸 다 아는데, 그런 말조차도 아니면은, 이게 아랍 중동전에서 이란의 이 국제적인 입지가 싹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립 서비스지만 내가 가만 안 있겠어. 나도 이란을 때리겠어. 그래서 한 번씩은 때리고 있어요, 이란이. 얼마 전에 이제 한 번에 300발 쏘았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으로 쫙 막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아이언돔은 이제 적어도, 단거리 미사일들, 요거를 막는데 최고의 요격망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우리 군에서도 지금 아이언돔을 도입하는 이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고 도입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그래서 이제 헤즈볼라를 말이죠. 헤즈볼라를 이란이 제대로 딱 이스라엘이 지금 해서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수장 을 지금 이제 제거했고 이번에는요 이 하마스 얼마 전에 이제 하마스 수장도 이제 제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하마스의 지도자가 나왔는데 새로운 이 하마스 지도자도 죽었어요. 사망을 시켰습니다. 바로 신와르가 최근에 사망했어요. 지난 16일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하마스 1인자 그다음에 새로운 1인자 다 죽었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그 헤즈볼라 1인자도 다 죽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완전히 한마디로 해서 전멸 상태에 이르게 된 거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레바논 측에서 말이죠. 레바논도 그런 게 레바논 헤즈볼라 다 이제 같은 거잖아요. 왜냐면 헤즈볼라의 진지가 다 레바논에 있으니까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총리 자택을 드론으로 때렸다고 합니다. 드론으로 때렸는데 이스라엘은 총리실에서 확인 성명을 냈습니다. 때렸는데 그때는 표적이 드론 공격이 발생했는데 그때는 네타냐후 총리하고 부인이 모두 집에 없었다. 그리고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요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군에서도요 오늘 아침에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향해서 드론 3대가 날아왔고 이 중 한 대는 카이사리아의 건물을 타격했다. 카이사리아에 네타냐후 총리 사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사전은요 카이사리아는요, 레바논 국경에서 7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요, 정치인도 많고 사업가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군사기지도 있고 정유공자도 있어서, 이스라엘의 이 권력, 그 다음에 전략적 자산이 집중되어 있는 일종의 굉장히 중요 민간 지역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오전에는요, 네타냐후 자택을 공격한 드론 이외에도 레바논에서 다른 2개의 드론이 더 발사가 됐는데, 모두 이스라엘의 이 방공 방향에서 격추가 됐고, 그리고 공격을 해서 일시적으로 텔아비브하고 이제 하이파 이런 지역에서 사이렌을 울리고 지금 좀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였다. 그러나 다 요격에 성공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동전도 굉장히 지금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제 수시로 이 중동 관련 상황도 그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동전,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전 굉장히 위험하죠. 여기에 지금 중국이 지금 대만 해협을 완전히 포괄할 수 있는 군사력 시위도 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반도 상황도 따라서 굉장히 위험한 국면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평가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 유동규 본부장, 그동안의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들, 그리고 이미 대장동 재판에서도 유동규 본부장, 왜냐하면 대장동 일당들만의 재판이 하나 있고요. 대장동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하나는 이재명이 대장동 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장동 그다음에 대장동 우일의 백현동 이런 것이 뭉뚱그려진 재판이 지금 김동연이가 재판장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유동규를 증인으로 한 이재명 측의 증인 신문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본래의 대장동 일당들만을 대상으로 한 재판에서 과정에서 유동규 본부장이 얘기했던 거 이런 내용들이 다시 언론에 회자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유동규도 본래는 이재명이를 지키려고 본인이 이제 극단 선택까지 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단 선택의 배경에는 누가 있느냐? 김용과 정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진상의 공소장을 보면은요, 증거 인멸을 강력히 정진상이가, 그리고 김용이 시도했어요. 자, 그래서 정진상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예, 첫째로 휴대전화를 버려라. 예, 휴대전화를 버려라. 요렇게 지시를 했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동규는 진짜 신형 핸드폰을 창밖으로 버려갖고 증거를 인멸하고 은닉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히 이 대장동 수사가 개시되었을 때, 그리고 2021년도 9월이죠. 예. 그때요. 9월 이제 30일인데, 정진상이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 작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동규한테 작전 지시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른 척하고 개인 비리로 몰아갈 거야. 너의 개인 비리를 몬다 이거죠. 그리고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재명의 이 경선 21년도 9월이니까요. 이 대선 이 경선을 갖다가 그대로 이제 밀어붙일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동규 본부장한테 정진서이가 이 관련자에 대한 진술을 하지 말어. 그러니까 이제 전화기를 버려라.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이다. 선거는 선거대로 밀어붙인다. 그리고 관련자 진술을 하지 말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허위 진술, 위증을 강요한 것이죠. 그리고 증거 인멸을 강요한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요, 이 김용과 관련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김용이가요, 또 유동규한테 뭐라 했냐? 출석하지 말고 침낭을 들고 태백산 먹으러 가라. 거기서 열흘 정도만 숨어 지내라. 그리고 어디 가서라도 쓰레기라도 먹어라. 그리고 배탈이라도 나서 병원에 입원하라. 요렇게 도피를 종용했어요. 그리고 진술 이렇게 얘기하라고, 예, 진술까지 얘기하는, 예, 이 압박하는 요런 내용들이 공소장에 전부 다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 언론에 잘 안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는요, 이 김용 그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을 때 정진상이가 뭐라고 했냐면은요, 부인하고 주고받은 문자도 이 김용 이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어 있는데 정진상이의 부인이 정진상한테 뭐라고 했느냐? 정진상한테 유동규가 괘씸하다. 그러니까 처벌을 받아야 된다. 요렇게 우협을 했어요. 그래서 검찰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요, 유동규에게 우회를 가할 듯한 이건 문자다. 예, 그래서 불구속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경우에는 중요 참고인에 대한 우회의 우려도 있다. 그러니까 유동규에 대한 신변 우협을 정진상의 부인, 이 여자도 대단한 여자네요. 우협을 한 사실까지 나왔어요. 근데 정진상의 부인이 정진상이한테 괘씸하다, 처벌해야 돼, 그래 때려잡아야 돼, 이렇게까지 얘기했다. 그래서 신변 우협이 유동규한테 있었다. 정진상에 의한. 요거는 이번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요것도 이제 별도의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정진상이도 위증을 강요했지 않습니까? 위증. 그러니까요, 이 위증과 관련해서 이미 언론에 알려진 게 한 16, 7명 이 정도가 됐는데, 요 정진상, 이재명 요런 것들 건수로 따지면요,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재명이의 무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가짜 증거 조작, 증거 인멸, 그 다음에 이제 조작 진술, 회유 압박 이런 것들이, 위증 이런 것들이 저희들 사이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 전부 다 드러났다. 이렇게 보이면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정진상이가 이제 김용, 지금까지는 이재명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실세라고 하면, 측근이라고 하면 정진상이나 김용 정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80억 차명 재산한 여자 배소연이잖아요. 이 정도가 최고의 실세 아니냐? 성남 라인 7인방 말고, 성남 라인 7인방은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난 그런 이제 그 의원들 중심의 얘기고, 그러니까 사실 실세는 전면에 잘 안 나타나잖아요. 전면에 잘 안 나타나면서 사실상의 실세는 누구냐? 정진상, 김용은 이제 이재명이가 측근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돼 해서 이건 다 알려진 건데, 그러다가 이제 이 차명, 그 다음에 법과하면서 배소연이가 떠올랐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요 세 사람이 실세인 모양이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실세는 누구냐? 바로 김현지다 이거예요. 김현지의 공식 타이틀은 현재 국회의원 수석 보좌관으로 돼 있어요. 4급 상당. 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대우를 받는데, 그러면 이 여직원은 누구냐? 비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제가 이거는 이제 여러분께 자료 화면으로 지금 이제 자료 화면으로 여러분께 이제 준비를 했는데 요거를 한번 보실게요. 자, 요게 이제 마스크를 썼을 때의 김현지의 모습이에요. 마스크를 썼을 때. 예. 요게 이제 마스크를 벗은 사진. 요 사진은
지금까지 언론에 별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를 막 찾았더니 요 언론이 요 사진을 저도 찾았어요. 맨 마스크만 써가지고 자 요렇게 써가지고 누가 넣은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여기저기 제가 찾았더니 김현지가 요 인물이 김현지예요. 예. 자, 그 김현지 하면요. 여러분들 이재명이가 맨 먼저 국회의원 돼가지고 문자 포착된 게 있었지 않습니까? 아, 검찰에서 불렀습니다. 전쟁입니다 한 거. 요게 이제 요거 보이시죠? 백현동 허위사실,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김문기 모른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 의원님 출석 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 요 문자가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이가 이걸 보고 있다는 것이 이제 딱 포착이 됐잖아요. 이 문자를 보낸 사람, 이건 뭐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요게 김현지예요. 그리고 또 이 성남 국제 마피아파 이 박철민이가 돈을 20억을 이재명한테 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돈 줄 때 요 김현지도 거론됐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요. 자, 이 정도로 돈 20억을 줬는데 이제 물론 이게 뭐 사기로 드러났지만은 어쨌든 이거 김용판 국회의원이 국감장에서 폭로한 거 아니겠습니까? 돈 다발까지. 예. 자, 그래서 요거 이 박철민 말하자면 이제 조폭이 김현지를 통해서 3차례에 걸쳐서 돈 줬다. 요런 의혹까지 제기된 바 있을 정도로 실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요것만 갖고는 이제 조금 부족하고 어느 정도로 됐느냐? 본래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예.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변호사 할 때 그 전에 이제 시민단체 하면서 이재명이도 이제 시민단체하고 다 다녔지 않습니까? 그때 지금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김현지가 그러면서 이제 실세의 자리로까지 이제 올라온 거가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어느 정도로 그럼 실세냐? 어마어마한 실세예요. 언제는 어느 정도로 실세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요 7급 상당의 이제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경기도 지사로 갈 때 5급으로 벼락 출세를 하는 사람이 요 여성입니다. 여성.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재명이가 도망 다닐 때 김현지 집에서 자고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 그거는 김부선이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최창원 판사 180억의 로비 대상이라고 했던 이 최창원 판사도 법정에서 이재명한테 물었어요. 당신 김현지 집에서 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모욕하는 발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정도로 지금 이 김현지와의 관계는 특수관계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다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은 이재명 그럼 어디서부터 변호사 사무실에서 격리를 받다는 겁니다. 회계. 그래서 그때 인턴으로 일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이 되니까 성남시장 바로 옆방에다가 성남의제 21 이런 사무실을 차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백현동 이 환경평가에 참여하고 1억 원 정도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환경영향평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1억 원.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이제 하나는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일들을 많이 했느냐. 예. 유죄 판결이라는 거 있어요. 2013년도 성남 괴문자 3만 건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우리 국민의힘 성남시 의원들을 이런 비판하는 문자를 갖다가 300건이나 발생을 했어요. 300건. 어마어마하게 발생한 거예요. 발송한 것이죠. 그래서 요것이 이제 고발이 돼가지고 요와 관련해서 3만 3천여 건입니다. 2013년도에. 이게 이제 일종의 성남 괴문자 사건이 되겠습니다. 요럴 때 이게 결국은 재판에 넘어가가지고요.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가 돼갖고 150만 원의 선고를 받았어요. 자, 이 정도면은 어마어마한 인간이죠. 예. 그러니까 뭐 죄도 이재명을 위해서 짓는 거예요. 예, 죄도. 자, 이 정도가 이제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굉장히 가깝게 지낸 사람이 맞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유튜브계에서는요, 이 사람이, 지금 이 김현지 이 사람이 그래서 사실상의 1서열은 권력서열에 보면 제1서열에 해당된다. 이러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재명과 어떤 이 떠오르는 여성들과의 관계는 항상 중간에 뭐가 있느냐? 돈이 매개되어 있어. 돈. 자, 배소연이 지금 80억 부동산 차명, 이거 지금 국세청 세무조사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김현지, 지금 백현동 영화보다 또 1억이니 2억이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요게 다 이게 수상한 돈 거래가 꼭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검찰이 열불이 나고 부글부글 끓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정자동도 구속영장도 청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다 끝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다른 사건들도 지금 검찰이 그야말로, 넘길 수 있는 사건들, 이게 굉장히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건 그것대로 있지만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언제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민감한 사건이 바로 돈봉투 사건. 요게 이제 하나 있는 것이죠. 돈봉투.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선거법 사건. 요게 있는데 돈봉투 사건에서는요, 1심 판결문에 실명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11명. 그래서 이제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은 윤관석이, 그 다음에 허종식이, 그 다음에 이성만이, 임종석, 이런 사람들은 1심 판결에서 전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나머지 이제 그 7명이 지금 7명 중에 6명이 지금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김용호, 민병덕, 박성준, 백혜령, 전용기, 이 박영순인데 탈락했어요. 떨어졌어요. 그리고 조국당에서 황운하. 그래서 요것들 말이죠. 요것들 전부 다 강제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 요런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돈봉투 사건. 지금 14명이 이제 최근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있는데 국회의원. 그 중에 10명이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 4명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돈봉투 사건이 지금 11명인데 그 중에 7명. 여기에서 민주당 10명. 그러면 17명이잖아요. 최소한도. 자, 그래서 요 민주당 의원들, 예를 들어서 지금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는 안도걸, 신영대, 허종식, 신정훈, 이병진, 이상식, 양문석, 김문수, 정동영, 정준호,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요것들 전부 다 싹 다 구속 수사를 하겠다. 요렇게 지금 벼르고 있다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벼르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요. 이거 빨리 데려다가 구속쳐야죠. 아니, 어느 쪽 돈봉투 사건입니까? 이미 내면은 전부 유죄 판결 받고 있는데 아예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요런 특권은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법을 좀 뜯어 고쳐갖고 몇 회 이상 출석을 요구했는데 출석 안 한다? 그러면은요, 반드시 국회 동의 없이도 강제 체포할 수 있도록 법을 뜯어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민주당이 완전히 악법 행위는 모두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거는 나는 죄인입니다. 시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요것들 다음 선거 때 반드시 심판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거기까지 가기 전에 민주당에서 이런 인간들은요, 돈 버은 인간들은 어느 때든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절대로 공천을 주면 아니 되옵니다. 라고 제가 주장하고 싶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